3학년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도 다시 제 본분으로 돌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아까 선생님들한테 질문 받을 시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분들이 너무 열정 넘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필요한 걸 전달해드리고 궁금증 해소시켜드릴 거예요. 일단 내신이니까 작년에 있었던 시험 범위예요. 되게 초라해요. 정말 진짜 초라해요. 교과서 2단원 나오고요. 빠바 기초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저는요 어법 교재예요. 어법 교재인 건데 4강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 강에 지문이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문제 형식으로 된 게 5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 지문 개수는 20개예요. 괜찮고요. 그럼 제가 간결하게 설명 한 가지 드릴 게 뭐냐면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요. 지문 1개요. 모의고사 지문 1개 분량이죠. 이거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중학교과 1개 정도일 거예요. 그럼 보통 중학교 때는 이제 3강 정도, 3개 정도를 이제 내신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저렇게 하면은 총 20개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20개니까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10배예요. 산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근데 아직 전혀 그렇게 막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각 강에서 5개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개 중에 2개를 빼요.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는 이거마저 빼버려요. 그러면은 몇 개가 되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한 강에 3개밖에 되는 거예요. 3개 또는 4개. 그렇게 해서 4강이 합쳐지니까 결국은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려 말씀해서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암기가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리고 둘째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학교랑 틀려요. 예일, 선정 다 모의고사나 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저는 양적인 승부에다가 질적인 승부를 같이 해놓거든요. 이분들은요 오로지 질적인 승부만 하려고 해요. 특히 1학년일 때. 하기 때문에 분배는 당연히 이 빠바 기초 세우기라는 데서 훨씬 더 크게 나와요. 해가지고서는 거의 한 1대2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 보시게 되냐면요. 3분의 2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어법이 12개예요. 근데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총 30문제 중에서 어법이 12개인 거고요. 영작이 3개예요. 얘도 어법이에요. 근데 얘 중에 1개, 2개? 1개는 지문 그대로. 그러니까 외우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추천 안 해요. 저거 그러면 12개, 13개 되는 지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어떤 거냐면요. 영작이에요. 단어 몇 개 툭 던져주고 너들이 알아서 영작하세요. 근데 이런 형식의 영작은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에서도 계속 연계가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결국 30문제 중에 15문제가 어법이에요. 그리고 그 어법이라고 한다는 거를 암기형 어법은 아예 안 통할 거예요. 철저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논리적인 구조마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주먹구구식으로 외웠던 애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쓰러져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되게 많이 충격받으시고서는요.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게 중학교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25%에서 많게는 42%까지가 A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근데 그거를 생각하셔서 우리 애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되게 곤란해질 수 있는 게 100명 중에 단 4명만 1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10등까지만 2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20등까지만 3등급이에요. 그러면 A등급을 받았던 그 40명 학생 중에서 20명은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상대적 평가인 겁니다. 절대적 평가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 평가 아니고 상대적 평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저 역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아이가 가진 실력을 비교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수준들을 계속 알려드려야 돼요. 중학교 때 100점이다 95점이다 딱 한 가지 케이스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단 한 번도 100점이 아니었던 애들. 언제나 올해 100점이었던 애들. 그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하나구나 과거나 이런 데를 준비를 하거든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친구 중에 하나가 과거에 쓰던 애가 있어요. 아니 과거랬나요? 하나고를 쓰고자 했었던 애가 있어요. 중학교 때 회장까지 해가면서 선전중학교에서 그냥 선을 여중에서 날아다녔던 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절대 쓰지 말라고 하면 큰일 나다고. 왜냐면은 그 친구는 이제 충실한 책임감에 잘 외워서 잘 봤던 애인 거예요. 지금 선일여고 가가지고서는 여전히 회장, 부회장 하면서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로 3학년까지 생활하고 있거든요. 영어가 1등급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작부터 나왔던 건 언제나 4등급이었어요. 계속 4등급. 2학년에 올라가서 시험 체제가 바뀌고 나서야 2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요, 타 학교 상대 대비 시험량은 가장 적은 곳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퀄리티적인 부분은요, 까다로울 정도로 어법이에요. 그리고 내용 일치불일치인 거죠. 이거 한글 안 나와요. 영어로 써 있어요. 예시문 자체가 영어예요. 결국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니 그거. 괜찮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휘 문제요. 어휘 문제 대충 예측하기 되게 힘듭니다. 아니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께서 그냥 꽂히는 곳에서 그냥 막 바꾸세요. 딱히 대중에 막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기 때문에 결국 양은 적은데 점수 때는 툭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일 고전적인 전통 방법이었었어요. 1학년 때는 철저하게 아이들을 어법 가지고 엄청나게 쪼아부셔요. 그래서 어법적인 부분을 해석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1학년 때 성적 안 나와요. 계속 밀려요. 그깟 어법 아니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법과 해석을 연계시켜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지각동사 더하기 형용사 뭐 이런 거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어 도치 아니면은 뭐 한정어 도치 막 이런 것들 이런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쓰는 거고 어떻게 생겼는 거고 어떻게 해석할 건데 철저하게 극실용적으로 저는 수업을 해요. 이런 이름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1학년 때 어느 정도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학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니 모의고사와 관련되어서 있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2학년 때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데가 선이에요. 왜냐하면 선일은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어법 비중이 지금 총 15개였죠? 여기까지 줄어요. 30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는 3문제로 확 하고 줄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모의고사가 돼요. 근데 이때 가서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지금 그러면은 한 12개 정도라고 제가 그냥 잡을게요. 4개였으니까 12개였었어요.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요 7점형으로 바뀌어요. 모의고사 3개년을 넣어요. 모의고사 1개년에 다루는 지문 개수는 17개. 이거 곱하기 3이. 그러면은 지문 개수만 51개. 여기에다가 여전히 있으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시험 했던 거에 산술적으로만 비용이 4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돼요. 얘네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시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3등급, 4등급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1학년 때 정확하게 문법을 익혔으니까 이제는 읽을 수 있잖아. 이제는 읽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취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법에 대한 양을 확 하고 줄여버리고 나서 양적인 승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철저하게 수능 특강 시리즈에 있는 가능한 모든 지문을 다루려고 해요.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게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과목을 2개 들어야 돼요.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영어 2라는 게 있고요. 심화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 회화가 있었어요. 총 3개가 넘겼던 거고요. 각 과목당 이만큼의 시험 범위. 이거 3개면은 시험 범위가 150개. 하기 때문에 극악의 난이도로 바뀌어요. 정말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녀석들만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신만 꾸준하게 버텨낸 아이들은 정말로 수능 모의고사는 지금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1, 2등급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나와요. 딱히 대수로운 거 아닌 거 그냥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되게 잘 버텨줬고 잘 버텨줬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저랑 한 25명 정도 저는 여기서 수업 안 하고 저 옆에 있는 대형 강의실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도 한 25명 정도, 2학년도 지금 현재는 17, 18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버텨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다 내신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다 있는 거고 결국은 다 비교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영어는 그래도 1등급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수능에 가서 1등급은 납득이 돼요. 근데 내신에서 당연히 1등급이라고 한다는 거는 아직은 너무 무모해요. 왜냐면은 선일에도 당연히 그때 말씀드렸던 그 극상위권에 해당되는 아이들 자사고 떨어져가지고서는 하나로 떨어져가지고서는 그런 아이들이 1000명 이상이 겹쳐있게 되면은 1등급 받기는 정말 힘들어져요. 단 희망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영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어요.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그 친구들이 초반에 2, 3년을 앞서 했던 걸 1, 2개월 만에 압축시켜서 넣어서 결과를 뽑는다?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특성은 이거예요. 됐고요. 네, 작년부터 살짝 바뀌었어요.
작년 엄밀히 말하면 재작년 코로나 세대서부터 착착 바뀐 게 수능이라고 한다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정시가 비중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이제 슬슬 나와서 시중에 풀리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똑똑한 게 서강대에 들어갔었던 친구인 거고 그리고 나서 경희대에 들어갔던 친구예요. 당연히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가 5등급이고요. 수학도 5등급이에요. 근데 들어갔어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됐었던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수능 최저가 달린 걸로 전략을 바꿔서 지원을 했고 3학년 동안 국어랑 수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영어에서 1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과탐에서 2등급 나왔어요. 해가지고서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이 뭐였냐면은 2합4였어요. 두 개 과목 합 4.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애초에 국어 수업보다는 영어가 1, 2등급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영어를 아예 안정적으로 이루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 바꿔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하기 때문에 작년, 올해 그리고 나서 특히 작년 데이터서부터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어가 1등급이 아닌 케이스가 약간 손에 꼽아요. 2등급 같은 경우도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게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영어 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렇게 1년을 버티셨던 분들이 이렇게 1년을 버텼다가 이렇게 1년을 버티셨던 분들이 이거를 한 학기만 버티시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로 와서는요 여기까지는 올리지 않았고 여기까지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려놔도 산술적으로 이미 3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문법 공부해놨는데 안 나오죠. 다 다른 거 나오는 거죠.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보통 그냥 이 교재 썼었어요. 빠바 기초세역이라는 교재를 일부러 메인 교재로 사용을 해서 그냥 미리부터 연습시키면서 지겨워도 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중구난방이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갔던 게 아니라 1, 3, 5, 7 9, 13, 14, 15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내신 내기 좋은 부분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따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수업도 당연히 어법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다루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저 자리에 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건데 형용사는 정확히 뭐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자기 스스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약간 좀 과할 정도로 극실용 중이에요. 이름 명칭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희 아이도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가지고서는 막 관계대명사,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설명하고 있으면 다 뭐만 있어요. 그 이름이 낯선 거예요. 근데 지문 보고 나면은 저거 약간 읽고. 근데 그렇게만 돼도 시험 보고 따본 걸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약간의 변형은 생길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1학기 때부터 1학기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2학기로 이렇게 넘어갔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거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셨고요. 그래서 예상 문제 만들었었던 거고 실제 시험 문제였던 건데요. 사실 정답 그 비슷한 예측 문제로 나왔던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를 잘한다고 홍보한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12개. 그러니까 평소 수업했을 때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다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치해서 계속 피드백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걸리는 게 많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시겠지, 저런 것들 싫어하시겠지 이런 것들에서 운 좋게 몇 번 얻어 걸리게 되면 되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보다 큰 건 생판 처음 보는 것 같은 문제들은 조금 덜하더라라는 말은 그냥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라고 모신이 아니니까 분명히 못 찍거나 아니면 다뤄주지 못한 거에서 전혀 엉뚱한 버전들의 것들은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결국 실력 승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보여주기 형식으로 넣어놨던 거고요.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들에 그래도 덜은 있어요. 이렇게 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o much grammar writing 이거는. 그래머가 너무 많아요. 현재 지금 당장 3학년 1학년 1학기 이때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인 거예요. Too much grammar writing이요. writing은 영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세 문제 거기에다가 주관식으로 결국은 포진이 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솔루션은 그냥 없어요. 선택적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암기 다 해버리고 나서 뭔가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한 2주 전까지는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2주가 남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요 어쩔 수 없어 선택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암기가 통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법이에요. 다른 때는 이런 거 못 씁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가 언제나 핵심이에요. 본질적 실력 향상 이게 가장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느려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장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관리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한테 매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꺼번에 많이 하루에 단어 100개 외우려고 아등바등 해봤자 100개 중에 남는 거 정말 몇 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실험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외우는 단어로 외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 분야가 낯선 생물의학 이런 쪽에서 관한 단어는 저도 읽어봐도 생판 처음 보는 단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어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몰아붙여가지고 단어 외워봤더니 책 한 시간밖에 못 외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한두 시간 딴짓하고 놀다가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요 저도 남아있는 게 한 40개? 40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그 마음에 급해가지고서는 하루에 100개씩은 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다라면은 하나예요. 나머지 다 버리고 영어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100개 해볼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누적이 되면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만만한 양으로 크게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 모든 과제는 다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클래스 카드요. 단어 매일 30개인 거고요 누적 테스트인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개인별로 계속 다 연락해요. 지금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는 제 차례고 저 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카드 앱을 통해서 지금 선일여고 아이들이에요. 해가지고서는 잠시만 좀 앉을게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 지금 현재 6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하루 30개,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는 총 이제 1번부터 300번까지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는요 30개씩, 일주일에 150개, 한 달이면 600개예요. 근데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개월 지나면 1,800개, 2,000개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나면 무려 4,000개인 거예요. 4,000개 중에 그 4,000개 중에 한 2분의 1 이상만 본인 걸로 만들어놔도 한 학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쌓이는 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항상 이 컨셉 단어를 만들었을 때 제가 직접 해요. 단어의 양을 맞추고 컨셉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제가 딱 봐요. 그러면 저는 딱 한 5분, 6분 걸려요. 제가 마무리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마무리하는데 보통 빠른 친구들은 한 8분 아니면은 보통 하면은 10분, 12분 그 정도면은 단어 끝나는 거예요. 하루치 다 나와. 근데 객관식 위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는 반드시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연락하고요. 아니면 연락 안 되면 어머님한테도 전화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실례도 저질렀어요. 저녁 10시 반, 11시에 어머님께 전화해가지고서는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모르는 번호에서 끊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모두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명 다 체크해요. 나솔이라고 한다는 친구 요 녀석은 저랑 한 6개월 정도 한번 맞췄던 녀석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생겼을 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친해지면 생기는 버릇들. 근데 이럴 때 이제 되게 많이 잡아주죠. 그래서 결국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거, 화요일 날 거 제가 모두 다 체크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5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단어를 컨택을 해요. 근데 이 단어 하는데 진짜 맥시멈 15분밖에 안 걸려요. 문제는 매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선일은 리스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 2학년인 아이 중에 하나 아이가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96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이 98점이란 말이죠. 근데 걔가 2등급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10점, 10점씩 리스닝이 들어가요. 그것도 4회, 5회 분량으로. 근데 그 친구는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점, 10점 만점에서 한 번은 6.5점 맞고 한 번은 7.5점을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갈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결국은 2등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1학기 때, 2학기 때 애들 등수가 변해요. 시험 유형이 바뀌었으니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리스닝은요 3학년 때까지 계속 시험에 추가가 돼 있어요. 수행평가로. 얘네들은 수행평가가 리스닝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주 1회는 무조건 리스닝을 추가를 해놔요.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리스닝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2회는 리스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스닝 설정도 100점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에 아무 때나 원하는 때 끝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테스트가 올라가니까 토요일 때는 복습하기 있어요. 복습하기 누르면은 본인이 틀린 것에 한해서만 나와요. 지금까지 5회 동안 했던 것 중에서 틀린 것에 한해서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다시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닝을 조금 일찍 해둔 아이들은 일요일 정도는 하루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너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월요일날 되면은 다시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전화 안 되는 애들은 밤에 어머니께 통화하고 해서 어쨌든 해야 돼요. 이것도 딱 1개월하고 보름 정도 걸려요. 1개월 보름 정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냥 뭐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전에는 저도 되게 많이 긴장해서 계속 닥달해야 돼요. 근데 닥달할 때 절대로 아이들한테 단어 했어 안 했어 이런 표현은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 싸움자는 것밖에 안 돼요. 저녁에 연락해가지고서는요 그냥 지혜 밥 먹었어? 지혜 잘 들어왔어? 지혜 오늘도 고생 많았네? 지혜 많이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연락해요. 그러면 제가 연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걔네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네 알았어요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해야 돼요. 대신에 학원에서 단어 테스트는 안 봐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5분 10분 했다가는 15분 20분 순식간에 늘어나서 수업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고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것도 그러면 이걸로 거든요. 솔루션 툴은 분석 노트예요. 분석 노트라고 한다는 거는요 문장을 본인이 썼을 때 이 문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이 안 됐던 거,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면 그 전에 해석이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됐던 거 같은 거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준이 너무 낮으면 쉽고 만만한 걸로 해야 돼요. 해가지고서는요 주어 찾고 동사 찾아요. 가장 기본 순서.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주어 찾았으면 거기에다 반드시 땡땡땡은 들어가셔야 돼요. 흔히 조사라고 말하는 거죠. 뭐뭐하다, 뭐뭐을, 뭐뭐하려고, 뭐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용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법적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 동사와 다른 것들이 맞물렸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열심인 거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인 거고 얘는 무조건 하루에 5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 분석을 해서 5문장 그리고 나서 단어 이렇게 하면요 보통 아이들이 짧게는 45분에서 많게는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벼락치기 마냥 뭐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분석 노트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해당이 돼 있어요. 단어만 토요일, 일요일 해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신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이 들어갔을 때예요. 이제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게 제가 아이들 사용하는 교재 분석 노트 틀이거든요. 교재 틀이에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은 노트를 제가 만들어주면 필기를 해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모르는 단어 다 써져 있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부할 때는요. 그걸 보면 안 돼요. 필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안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이미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구별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시험 시기 때는 일주일치에서 한 5일치 분량을요. 오로지 본문만 있는 걸로 줘요. 굳이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는 이유는 PDF나 뭐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 시험은 종이로 봐요. 하기 때문에 연습 자체가 PDF나 그런 전산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종이로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같은 지문이어도 읽고가 반복이 되면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결국 핵심은 이번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변형시키고 애들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어법과 서술형적인 부분도 그때는 같이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따로 아이들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저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좀 그런 위치에 있게 됐어요. 저희 학원에서 풀타임 강의여가지고서는 아이를 하나하나 1대1로 봐줄 수가 있는 상황이 없대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당연히 다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그날 날짜별로 아니면 그날 컨셉별로 다 올려놔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거 찾아서 그 부분만 빠르게 틱틱틱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 그나마 되게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도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 지금 전부 다 선이라 있는 거예요. 3학년 것도 있고 2학년 것도 있고. 조금 제가 아이들이랑 대하는 게 좀 괜찮은가 봐요.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망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 이렇게 하면은 돼 라고 말해주면 그냥 툭 던져놓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차피 실시간으로 대답을 못해줘요. 그래서 얘네들도 알고 있으니까 툭 던져놓고 지들 할 일 하면은 저는 볼 때마다 실시간적으로 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혜가 질문을 그래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연락을 해요. 지혜 질문 없는 거지 완벽한 거지 이번 시험 100점 만점인 거네 1등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살짝 농담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뭐 있어요 그 처음에 한 번 꼬리만 틀면 돼요. 그 한 번만 터지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요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퉁 던져놓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초 컨셉인 거고 이 컨셉의 모든 정의는 결국 하나인 거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루 빠짐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버티게 되면은요 되게 희한한 일이 생겨요. 안 읽히던 게 읽히고 뭔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정말 필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1학년 과정에서는 해석력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학년 중후반으로 올라갈수록 영어가 지금 점점 비문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해석만 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안 돼요.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고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글의 반절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선일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 선일 선생님들은 자기 스스로 약간 왜고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희한할 정도로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일은 타 시험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표현이 극극 극상위권에서 해당되는 아이들이 적어서일 뿐만 아니라 이과 계통이 강한 학교가 아니어서일 뿐만 아니라 영어라고 한다는 문과 계통에서의 특화된 아이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곧 있으면은 애들 학교 들어가가지고서는요, 반편성 고사 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 돼요. 그거 따로 어떻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차원이거는 아니에요. 1, 3학년 모든 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흔히 우열반, 상위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자습 시간이나 뭐나 자습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실 거예요. 아이 학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가지고서는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위치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충분히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일여고 선생님들은 서울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6, 7년간 느꼈던 선율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이 생각만큼 뛰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3학년과 같은 경우 올해 3학년 이제 작년에 올해 연대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4등 밖을 벗어나본 적이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전 교에서. 근데 수능으로 갔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죠?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그 친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못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는 그 엄청난 진짜 성적을 가지고도 수능이라는 것과 함께 겹쳐져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아마 특정 몇몇과 아마 이제 단골적으로 보내는 서울대 과가 있을 거고 연대 과가 있을 거고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세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반이 아니죠. 우열반이나 뭐나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무언가를 충분히 채워서 넣어주시기에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으신 분이시죠. 혹시 집중되어 있는 과라고 말씀하시는 게 문과인가요? 네. 이과는 하나도 없나요? 이과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이과적인 부분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보냈을 때 서울대 쪽이나 문화 이쪽은 거의 다 문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 자체가 원래 문과적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과적인 성향이
덜 하기 때문에 경쟁도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고요. 그만큼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사실은 몇몇을 제외하고 나서는 고만고만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해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솔루션은 매일 꾸준히 절대 안 나. 어떻게든 포기하고 싶어 절대는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친구들이 포기 안 하면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도와내요.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제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간 친구들이라 중학교 때 단순하게 암기만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서는 그때 맞춰서 겨우겨우 1등급, A등급 모면했던 애들이라면 본질적인 차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단 1, 2개월 만에 저는 못 채워요. 노력은 되게 많이 하겠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